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임종욱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버드 콜 월배당 ETF 바로 알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는 말 그대로 투자하면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 말 국내 시장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3.4조 원, 상장 종목 수는 36개였는데요. 8월 8일 최근 기준으로는 그 규모가 12조 원에 육박하고 종목 수도 7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 월배당 ETF는 2022년 6월 첫 등장했는데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월배당 ETF가 등장하기 전부터 매월 분배금을 원하는 투자자의 니즈는 있었는데요. 분배금의 지급 주기가 서로 다른 ETF들을 교차로 투자해서 투자자 스스로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는 방식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정확히는 월 분배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분배금의 재원이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커버드 콜 전략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수익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라는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에 월배당 ETF라고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월배당 ETF 중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8천억 원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 커버드 콜 월배당 ETF 시장이 4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그 규모가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월배당 ETF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옵션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 수익을 주된 분배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배당과 같은 분배 재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로 하는 타겟 분배율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옵션 매도 비중에 따라 기초자산 움직임을 추종하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비중과 함께 매도 주기를 달리 가져감에 따라 목표 분배율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략이 어렵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투자자분들께서 상품을 선택하실 때 정확히 운용 전략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커버드 콜 전략은 무엇인지, 커버드 콜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이란 기초 자산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제한되는 반면 하락장에서는 함께 하락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초 자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가가 당장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합니다. 매도자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변동성이 높아지면, 즉 기초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옵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게 됩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옵션 프리미엄 수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옵션의 기초자산이 한없이 상승하기만 한다면 콜옵션 매수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매도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커버드 콜 전략은 기초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상승으로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커버드 콜 월배당 ETF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자산의 상승에 따른 차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 수치를 통해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배당금, 이자, 임대료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인컴 수익 재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매번 바뀌는 기업의 배당금이나 니치 기업들의 임대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꾸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커버드콜 월배당 ETF의 경우 명확한 지수의 방법론에 의해 ETF가 운용되다 보니 매월 분배금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의 이유라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커버드콜 전략이란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차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 수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먼 미래의 자본 차익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추가적인 인컴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전략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커버드콜 월배당 ETF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 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닙니다. 다만 운용사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책정한 목표 분배율입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커버드콜 월배당 ETF들은 타겟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적정한 프리미엄이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추정하는 기초지수가 연간으로 타겟한 프리미엄 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였을 경우 ETF 가격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ETF의 순자산 가치가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커버드콜 월배당 ETF는 적정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거 데이터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 이후 S&P 500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0%였고 2010년 이후 나스닥 100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9%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연간 프리미엄을 책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커버드콜 월배당 ETF 상장명에 포함된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더 우수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커버드콜 전략에 가미된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이름에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나오는 상품들은 커버드콜 전략과 함께 타겟 일드 전략을 추구한다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콜옵션 매도를 통해 타겟한 일드를 얻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콜옵션 매도 비중이 약 10% 내외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 내외로 옵션을 매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옵션 프리미엄이 높을 경우 콜옵션 매도를 10%까지 하지 않아도 매일 목표로 하는 옵션 프리미엄 수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콜옵션 매도 비중이 8% 수준이라면 평균적인 시장 참여율은 92%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콜옵션 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시장 참여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운용 전략상 목표로 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위해 이 비중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운용사에서 제시하는 타겟 일드의 숫자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산 대비 상승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이후 회복하는 데 기초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방은 제한되는데 하방이 열려 있어 흔히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나스닥 1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로 커버드콜 전략을 100% 활용한 ETF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커버드콜의 일반적인 특징인 기초자산에 비교해 상승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급락장에서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과 유사하게 수치한 프리미엄 수준의 방어 효과 외에는 동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바로 전고점의 회복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 몇 달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0% 사용하는 전략의 경우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물론 분배금을 합산해서 재투자한 채 성과는 우상향하지만 강력한 상승장의 추세를 취하지는 못함으로써 분배금을 제외한 원금의 성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QYLD ETF의 가격 추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적 손익 구조도
어떤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버드 콜 2.0 전략이 대표적인데 우선 옵션을 필요한 분배 지원을 만드는 정도로 필요한 만큼만 매도하는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적용하거나 더 나아가 옵션의 종류를 과거 일반적이었던 월간 옵션이 아닌 주간 옵션, 초단기 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로디티 방식을 활용하는 옵션 비중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 상승에는 최대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표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횡보장에서 유리하다는 커버드 콜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초자산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커버드 콜 전략 상품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커버드 콜 2.0 ETF의 기초지수 성과는 기존 나스닥 100 지수 성과에 아주 근접하게 붙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옵션 매도와 시차 효과 등으로 장기로 갈수록 일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지만 하락장이나 상승장의 성과는 아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커버드 콜 1.0과의 장기 성과를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신 변동성 역시 나스닥 100 지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단순 성과 비교에서는 커버드 콜 2.0은 하락장에서 기초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하락 위험을 가지고 갈 것이며 상승장에서는 일부 상승 제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기초자산의 성과를 상당히 근접하게 쫓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커버드 콜 전략이 장기 투자 시 항상 기초자산 대비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ETF의 기초지수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도 인지해야 합니다. 커버드 콜 월배당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생각지도 못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월배당 ETF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ETF의 콜옵션 매도 기초자산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아닌 S&P 500 옵션을 활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 매도 시에는 거래가 활발한 나스닥 100 혹은 S&P 500의 옵션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옵션의 기초 자산이 다른데 시장 상황에 따라 ETF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횡보한다고 가정하면 옵션의 기초 자산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였다면 커버드 콜 월배당 ETF의 가격은 횡보 혹은 일부분 옵션 프리미엄으로 인한 아웃퍼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에 S&P 500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다면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를 상쇄해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ETF의 가격은 기초지수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동일했을 경우보다 부진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지수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구간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두고 옵션의 기초자산은 S&P 500으로 두고 있는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성과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오르고 옵션의 기초자산의 지수인 S&P 500이 연일 하락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전과는 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먼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오르고 옵션 가격이 빠져서 평가이익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지수가 상승한 부분도 ETF 가격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옵션 프리미엄도 충분히 수취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2022년에 발생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괜찮았던 시기에는 ETF의 기초지수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4년 동안의 구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ETF의 기초자산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르게 흘러갈 경우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수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지에 따라
커브드 콜 월배당 ETF의 전체적인 성과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통해 커브드 콜 월배당 ETF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브드 콜 월배당 ETF 투자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 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닙니다. 더불어 분배율은 분배 지급 기준일의 ETF 순자산 가치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 대비 분배율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ETF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 상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고급스럽고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옵션 매도에 따라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셋째, 커브드 콜 ETF는 상방이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 구조를 가집니다. 넷째로는 ETF의 기초자산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른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ETF 추천 영상이나 추천 긍일 등을 유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커브드 콜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투자 성향에 잘 어울리는 커브드 콜 월배당 ETF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